기존에 폐지했던 학과들을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과가 폐지되었지만 교원이나 학생이 잔류하여 폐지 학과에도 데이터를 입력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학생이나 교원 등이 폐지된 학과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 학과가 완전히 필요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폐지 학과의 존치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메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준 분류, 표준 코드 관리, 교육 편제 단위, 폐과 존치 관리 메뉴에서 폐과 존치 여부를 확인하시고 수정하실 수 있는데요. 학칙이나 학교의 운영 상황을 살피셔서 폐지한 학과가 통계 자료 입력에 필요하다고 하시면 폐과 존치 여부에 체크하시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학과를 폐지하였지만 동일 속성의 학과를 다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표준 분류, 표준 코드 관리, 폐지학과 재설치, 폐지학과 재설치 신청 메뉴 화면에서 재설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대학을 선택하신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학교에서 폐지한 학과가 하단에 나오는데, 이 중에서 다시 설치할 학과를 선택하신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대학정보공시센터에서 확인 후 재설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학정보공시센터에서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어야 학과의 상태가 폐지에서 기존으로 변경되며, 폐지학과 재설치가 승인되면 모집단위 학과 구분 및 상위 모집단위가 초기화되므로 표준 코드 관리, 표준 코드, 학교별 학과 코드 메뉴에서 재설치한 학과를 찾아서 속성 정보에서 모집단위 학과 구분, 상위 모집단위를 재입력하셔야 합니다. 또한 폐지학과 재설치 승인 뒤 교육 목표, 교육 과정, 진로 취업 분야 등 교육 속성이 변경되어 표준 분류 계열 변경이 수반될 때에는 자율분류 기술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해 계열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학과가 신설되거나 폐지될 때 기존 학과가 통합, 분리, 변경이라는 과정을 거쳐 기존 학과가 폐지되고 새로운 학과가 신설될 때에는 반드시 자율분류 기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학과 변경이라 함은 학과명, 단과대학, 주야간 구분, 학과 특성, 학과 상태, 표준분류 대중소 계열 변경을 의미합니다. 자율분류 기술서라는 이름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율분류 기술서는 쉽게 입력 시스템에 학과를 등록하기 위한 문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율분류 기술서는 학과의 일반 속성, 교육 속성, 학과의 계열 정보, 계열을 분류하게 된 근거를 등록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입력하실 때에는 자율분류 기술서의 양식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자율분류 기술서 작성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준 분류, 표준 코드 관리, 자율분류 기술서, 자율분류 기술서 작성 메뉴에서 자율분류 기술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자율분류 기술서의 모든 부분을 작성해 보실 수 있는 신설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습하실 수 있는 입력 예시가 주어지면 좋을 것 같아 2020년도 대학 교육 편제 단위 조사 지침 및 입력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243페이지에 있는 자율분류 기술서 작성 연습을 보면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고 신설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자율분류 기술서 양식이 팝업으로 생성됩니다. 자율분류 기술서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규칙을 안내드리면 연노란색 부분은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하늘색은 학과의 상황에 따라 선택해서 입력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고 자율분류 기술서 작성을 진행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편 형태를 입력합니다. 저희는 매뉴얼 책자 245페이지를 보면서 입력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과대명에 단과대 구분 없음이라고 입력합니다. 학교에서 실제로 입력하실 때에는 여기에 학교의 단과대학이 검색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단과대학 신설 요청을 통해 단과대학 신설 요청을 하시고 대학정보공시센터에서 단과대 신설 요청 승인을 하면 그 다음부터 자율분류 기술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공문 명칭은 돋보기를 클릭해서 빅데이터 융합 전공을 조회합니다. 만약 해당 학과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직접 입력으로 바꾸셔서 공문 명칭을 등록하셔도 됩니다. 상단에 빅데이터 융합 전공이라고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문 명칭도 마찬가지로 교육편제 단위명 국문 명칭이 입력하면 국문 명칭을 입력하시면 교육편제 단위명에 국문 명칭이 들어가고 조회를 눌렀을 때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셔서 적용을 누르셔도 되고 직접 입력으로 입력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중문 명칭 역시 돋보기를 누르시고 조회를 누르시고 선택하셔도 되고 직접 입력으로 입력을 직접 하셔도 됩니다. 단 직접 입력으로 진행하실 때는 간자체로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모집단위 학과 구분은 해당 학과가 입학정원이 배정된 모집단위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일반 학과인지, 그러면 일반 학과 모집 단위로 체크하시고 모집만 하는 단위라면 모집 단위, 모집 단위, 입학 정원이 배정된 단위는 아니지만 운영을 하는 학과라면 일반 학과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일반 학과를 체크하시면 상위 모집 단위를 선택하셔야 하고 입학 정원이 배정된 모집 단위를 선택하셔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칙에 나와 있는 대로 검색을 하실 수도 있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학교의 모집 단위로 등록되어 있는 학고 목록이 나타나고 선택하셔서 적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만약 교직학과나 교양학과 같이 모집 단위가 따로 배정되지 않는 학과라면 돋보기를 누르셔서 상위 모집 단위 없음을 체크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예시상으로는 246페이지에 일반 학과 플러스 모집 단위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개편 사유를 선택합니다. 개편 사유 중 상단의 3개를 선택하시면 기타 사유는 활성화되지 않지만 기타를 클릭하시면 연노란색으로 기타 사유가 활성화됩니다. 융합 정보를 입력하는 학교는 반드시 해당 사항에 융합 현황 입력이라고 기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 파일 내용은 해당 학과의 신설을 확인할 수 있는 학칙이라든가 내규를 탑재하여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모든 입력이 끝났으면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수여하기 탭으로 넘어갑니다. 수여하기로 넘어가면 국문 명칭은 앞에서 입력했던 국문 명칭이 들어가 있고요. 학위 과정 구분에 클릭을 3번 정도 해보시면 콤보 박스가 나오는데 해당 학과의 학위 과정이 무엇인지를 클릭하면 되십니다. 학사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여 학위명은 247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빅데이터 학사를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입학 정원은 10명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원 같은 경우에 총정원제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교육대학원 안에서 하나의 학과가 신설되었을 때 교육대학원의 입학 정원을 총 인원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교육대학원에서 100명의 입학 정원을 부여하고 있다면 100명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과 특성은 일반 과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직접 등록하실 때에는 실제로 필요한 학과 특성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수업 연한은 학부는 일반적으로 4년이므로 4년으로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대학과 대학원의 경우에는 해당 학제에 따라 수업 연한을 등록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야간 구분도 주간으로 선택을 하고 이것도 해당 학교에서 해당하는 내용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예과 구분과 대학원 정원별 입학 구분은 해당 사항이 있는 학과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과 구분은 의학계열 학과들이 해당 사항이 있으며 대학원 정원별 입학 구분은 대학원과 대학원대학에서 학연산 협동과정이나 연계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만 체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교육 목표로 넘어갑니다. 교육 목표는 해당 학과에서 마련하고자 하는 교육 목표를 입력합니다. 입력하신 다음 교육 목표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장이 되었다고 나오면 키워드 부분을 등록 버튼을 클릭하신 후 추가 버튼을 누르시어 해당 학과의 교육 목표 키워드를 등록합니다. 다 입력하셨으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십니다. 창을 닫으시면 키워드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교육 과정도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어 해당 전공 교과목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해당 학과의 교과목이 NCS 관련 교과목이라면 클릭하시고 W를 선택하신 후 저장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교과목을 한 번에 등록하실 때에는 엑셀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교과목을 한 칸씩 작성합니다. NCS W가 필요한 경우에는 W 탭을 클릭하신 후 선택하시고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한 파일을 탑재하시기 위해서는 해당 칸을 클릭하시고 파일을 탑재하신 후 업로드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진로 취업 분야로 넘어갑니다. 진로 취업 분야 역시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고 추가를 누르시어 진로 취업 분야를 선택하시고 혹은 키워드를 검색하셔서 그 중에 나오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 진로 취업 분야를 입력하실 때에는 엑셀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시어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 두 번째 시트에 있는 진로 취업 분야 코드를 검색하셔서 찾으신 후 진로 취업 분야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저장을 하신 후 파일 선택 옆에 있는 칸을 클릭하시고 진로 취업 분야 파일을 탑재하신 후 업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율분류 결과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자율분류 결과는 해당 학과의 표준분류 계열과 대학 자체 계열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준분류 계열은 2020년도 학부 과 및 전공 표준분류 체계에 따른 자율분류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신 후 계열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뉴얼 251페이지에 따라 해당 계열은 인문사회 계열, 경영경제, 경영정보학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자체 계열은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열로 등록금 통계라든가 충원율, 교원 확보율을 계산하실 때 쓰이는 계열입니다. 원하시는 계열을 선택하신 후 사범계 구분을 선택합니다. 해당 학과가 교원 양성을 위한 학과라면 사범계를, 그렇지 않으면 비사범계를 선택합니다. 해당 학과가 융합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융합 여부를 체크하셔서 추가 정보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융합 여부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작성하셨으면 상단의 자율분류 결과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스크롤을 내려보시면 해당 계열을 선택한 근거를 추가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율분류 근거에서 사전적 자율분류를 선택하느냐, 사후적 자율분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칸이 달라집니다. 먼저 사전적 자율분류는 교육 목표, 교육 과정, 진로 취업 분야 등 교육 편제의 내용이 사전에 확정되는 학과, 전공 등의 교육 편제 단위일 때 선택합니다. 사후적 자율분류는 교육 목표, 교육 과정, 진로 취업 분야 등 교육 편제의 내용이 교육 수요자의 선택에 따라 사후에 확정이 되는 단과대학, 학부, 계열 등의 교육 편제 단위일 때 선택합니다. 해당 없음은 자율분류 결과에 계열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교육 편제 단위만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사전적 자율분류 근거를 선택하셨을 때 나오는 입력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 자율분류 결과의 근거에 교육 편제를 클릭하시면 앞에서 입력했던 내용들이 나오고요. 교육 목표도 해당 학과의 교육 목표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소계열 기술 규정은
2020년도 학부과 및 전공 표준분류 체계에 따른 자율분류 지침 및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기술 규정입니다. 해당 계열의 기술 규정이 교육편제 단위 명칭과 교육 목표를 포괄하는 정도를 판단하여 포괄, 부분 포괄, 포괄 안음 중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부분 포괄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누릅니다. 교육과정 탭으로 넘어갑니다. 학교에서 입력하셨던 교육과정이 나타나고 학교가 분류하고자 하는 소계열과 같은 분류를 가진 학과를 찾아서 교육과정을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교 대상 대학 선택 옆에 돋보기를 클릭하신 후 유사한 학과를 검색합니다. 학부 과 전공명에 입력하신 후 조회 버튼을 누르시고 교육과정 등록 여부가 Y로 체크되어 있는 학과 중 유사한 학과를 비교하고자 하는 학교의 학과를 선택하고 적용을 누릅니다. 그 후 앞에 입력하신 교육과정과 유사한 교육과정을 검색하셔서 찾으시고 유사 여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대상 비교는 세 대학까지 가능합니다. 두 번째 대학에서도 마찬가지로 검색을 하신 다음에 적용을 누르시고 비슷한 과목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비교를 마치셨으면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교육과정 유사도는 시스템상에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부분이고 100 이상의 숫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진로 취업 분야로 넘어갑니다. 학교에서 앞에서 입력하신 진로 취업 분야가 해당 공간에 나타나며 해당 소계열 범주의 진로 취업 분야 풀이 이쪽에 나타나게 됩니다. 포괄 정도를 수치화해서 나타내고 있으며 만약 해당 진로 취업 분야에서 추가로 더 선택하셔서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입력하셨으면 저장을 누릅니다. 자율분류 근거를 사후적 자율분류로 선택하셨을 때에는 자율분류 근거 탭에 들어가시면 분류 근거를 학과 전공 정원 비율, 하위 교육편제 단위 소속 소계열 범주 간 비율, 하위 교육편제 단위 제한 없음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학과 전공 정원 비율의 경우는 하위 교육편제 단위 소계열별 정원 비율에 따라 계열 분류가 가능한 경우 선택하시며 해당 근거를 선택하여 계열 분류를 확정하시면 됩니다. 먼저 우측에 가서 추가를 누르신 후에 해당 학과의 하위 교육편제 단위를 입력합니다. 해당 교육편제 단위의 하위 교육편제 단위를 모두 입력하신 다음
하위 교육 편제 단위에 세부 정원을 입력합니다. 해당 하위 교육 편제 단위의 소계열 정보도 입력합니다. 분류 근거 계산을 클릭하시면 학과, 전공의 정원 비율에 따라 분류 근거가 산출이 됩니다. 현재 프랑스어 문학 소계열 비율의 세부 정원이 가장 많으므로 해당 근거는 프랑스어 문학 소계열 비율로 가겠다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만약 분류 근거 비율 선택을 하위 교육 편제 단위 소속 소계열 범주 간 비율로 선택한다면 분류 근거를 계산하면 소계열 단위의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분류 근거를 이렇게 삼으시면 국제지역학 비율이 높으므로 국제지역학으로 분류하겠다는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하위 교육 편제 단위 소속 소계열은 학과 정원, 전공 정원 비율로 계열 분류가 불가능한 경우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위 교육 편제 단위 제한 없음은 하위의 교육 편제 단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 선택합니다. 학생이 대부분의 학과나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자율전공학부 같은 경우에 하위 교육 편제 단위 제한 없음을 선택합니다. 저장을 누르시어 입력한 내용을 저장합니다. 자율분류 근거까지 작성하신 다음에는 상단의 인쇄 버튼을 눌러 자율분류 기술서 양식에 맞게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서 소속 학과의 학과장님 서명을 받아 스캔 받으신 후 해당 파일을 자율분류 결과 탭 제일 하단에 자율분류 기술서 확인서에 탑재하시고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